자,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얘기 나누시죠. 당권 주자들 얘기인데, 자, 정치인의 삶은 이런 것인가? 뭐 참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지역 유세에도 와준 거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 황교안 대표도 다 했던 것들이에요. 5월 달에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네. 아니 선배나 나나 왜 나가냐. 예. 근데 왜 갑자기 그게 변했는지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말 한마디도 지려고 안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다급하셔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또 위로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많잖아. 양강구도 맞다고?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윤석열을 믿어보세요.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통 부재, 당의 논의의 부재, 경험과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뭐 선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배라고 부르는 모습까지 한번 봤고요. 어쨌든요, 윤 대표님, 예. 싸웠다가 손잡았다가 싸웠다 이런 모습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웃는 모습을 네. 보이잖아요.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도 천둥 번개가 치면 그게 카메라 프레시인 줄 알고 웃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예. 어제는 카메라가 전 언론사가 총 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연기한 건가요? 그렇죠. 뭐 늘 화내는 표정보다는 저런 표정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저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하나는 총선에 저 당이 진 건지 이긴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총선 된 지가 끝난 지가 벌써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마치 이긴 정당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한 갈등이니 원한 뭐 갈등이니 하는데 윤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해놓였던 한동훈 후보하고 왜 그렇게 싸우게 됐는지, 싸웠으면 왜 화해를 안 하는지, 네. 또 원희룡과 한동훈도 저렇게 싸울 사이인가요? 인천에 계양을에 그렇게 손잡고 뭐 고깃집 가서 같이 먹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다가 예. 저런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탄핵하고 배신이라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막 하는가. 네. 저거는 판도라 상자입니다. 어허. 탄핵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분 갖고 탄핵 얘기하다가 배신하다가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제 저런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일단은 뭐 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대적인 소명,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는가. 이 이벤트성 행사를 끝내고 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좀 걱정과 기대가 반씩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상일 네. 대변님, 일단은 발표회 장에서 저렇게 웃고 어깨동무까지 했는데 또 나가서는 바로 또 서로 뭐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원희룡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저러는 거죠. 이게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 네. 이걸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뭐 쇼맨십 이런 거를 좀 할 줄 아는 것은 뭐 정치를 오래 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보다 문제는 표현이에요. 표현. 아까 좀 전에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요. 경쟁을 전쟁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배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가 그거라고 제가 많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데, 아니 민주정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배신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너는 그 우리를 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엑스맨이다. 너는 그래. 예.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넌 나가라. 예. 넌 탈당해라.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망명해라.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민주 시민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요구하는 게 각각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정하는 속에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더 맞고 내 생각이 당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를 너무 틀렸다라는 식으로 네.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쓰지만 국민을 심사위원으로 놓고 벌이는 경연이다. 네.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과 전쟁 한 글자 차이지만 참 많은 뜻이 다르죠. 자, 윤 대표님, 이런 와중에요.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요. 비방전 과열에 대해서 경고성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 과열됐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선관위 측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배신자, 탄핵 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잖아요. 아물 것처럼.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새누리당 당 대표 선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비박 좌장인 김무성 후보 그리고 친박의 큰형님 서청원 후보 예. 둘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추억의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박 김무성 대표가 이겼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났습니까?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네, 계속 흔들어대고 그 다음 해에는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배신자를 국민이 응징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갈 동안에 친이 친박 갈등, 친박 내부에서 갈등 이 싸움이 결국 탄핵까지 간 거예요. 예. 예, 그게 2019년 윤석열 대통령 될 때쯤에서는 과거 배신 프레임 없애자,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 갖고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배신 탄핵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회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죠. 야당 답안 190석, 네. 거의 200석에 가까운데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제가 보기엔 후유증이 2014년 후유증에 못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각하게 보고 계시군요.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모금을 했는데 약 9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좀 빨리 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어제 오전 9시부터 후원금 계좌를 열었는데요. 예. 9시 8분 50초, 그러니까 9분이 채 안 돼서 이 모금액 상한인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8분 컷. 네, 그렇습니다. 총 1,792명의 후원자가 1억 7,749만 원을 모금한 건데 평균 후원 금액이 1인당 9만 9천 원이라고 하고요. 전체 후원자 10명 중에 9명이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였고 또 10,000원 이하 후원자도 26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과거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1억 5천만 원을 모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시간 남짓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9분 걸렸으니까 한 후보가 좀 더 빠르게 모금이 마감이 된 겁니다. 또 한 후보의 팬카페 위드훈이에는 후원금을 보냈다 이런 인증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빠른 수치긴 한데 네. 뭐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때리면 때릴수록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네. 것 같고 아까 우리가 화면에 보면 원희룡 의원이 일부러 한동훈 위원장을 붙잡고 막 어깨 둘이 동무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나경원 의원이 왜 양강처럼 보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경원 의원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강이라는 말을 본인이 함으로써 저걸 이슈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배신자 뭐 이런 걸로 공격을 당할 때 저는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그 정치 초보가 굉장히 빠르게 정치를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지금 굉장히 현상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표님. 저는 8분 만에 저렇게 후원금 모였다고 그래서 굉장히 한동훈 대세론 탄 것 같은데 저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그런가요? 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한동훈 후보 지지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외연 확장, 중도층, 젊은층으로 가는데 저렇게 후원금 모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영남이라든지
이 연세 높으신 분 장년층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을 때는 80%가 당심이 결정합니다. 네. 그분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러면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어요. 저 팬덤 모인 거는 신기루일 수도 있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부터 잘 뛰어야 된다. 차별화하든지 동조화하든지 그 사다리를 잘 타야지 되지 자칫 차별화로 넘어가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 지지층들의 그 분노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쏟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김남일. 저도 짧게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하고 제가 좀 의견이 달라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정도 지금 변화, 개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면은요 이 선거에서 이기기도 힘들거니와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고 나서도 정치 못합니다. 차라리 지더라도 분명한 그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두 분의 어떤 중간자적 위치에서 냉철한 논평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